12억 벌었다고 좋아했겠지. 청주는 이렇게 오를 지역이 아닌데? 이슈가 됐던 데가 김포하고 파주거든요. 맞아요. 예.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지정이 될 것 같으세요?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죠. 높다고 봐요. 높다고 보고 이미 의지를 천명했고 대놓고 국교부에서 대놓고 너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조정지역 언제든지 선정할 수 있어 라고 대놓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사실 실수요자분들은 크게 상관없어요. 이번 대책 나오나 안 나오나 어차피 대출 비율 크게 바뀌지 않았고, 그리고 분양권을 받으셨던 분들도 지금 어제 보도 참고자료 나오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줬죠. 처분 조건 1주택자나 무주택자는 기존 규제점 중도금으로 받을 수 있고 60%까지는 중도금까지는 잔금 전환에도 문제없게 해주겠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 1주택자나 무주택자분들 진짜 정부가 노렸던 실수요자 보호, 실수요자가 실제로 집을 마련하고 투기 수요를 빼는 데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성공적이고 합리적이었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프레기 TV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투자자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되게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겠지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합리적으로 잘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 투자자들이 생각을 해야 될 건, 이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 장의 후반부가 될수록 수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커져요. 투자 수요나 이런 수요들이 어디로 쏠리는가에 따라서 그 지역이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되게 심해지는데, 그렇게 수요를 따라서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그 수요를 커트해버리면 그 지역은 수요가 들어왔기 때문에 올랐던 거지, 기존에 그만큼 베이스 수요가 없던 지역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상승된 부분을 버텨내기가 힘든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정부 정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급은요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항상 장기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수요는 이번 정책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당장 내일 아침부터라도 수요를 차단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수요만 보고 투자했다가 그 수요가 차단되면 거기 들어가신 분들은 한마디로 묶여서 실패한 투자를 하시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장 후반부로 갈수록 수요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실수요자가 베이스를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지역인지를 사실 같이 보셨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 안 되면 투자자가 아니라 실수요자한테라도 팔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다른 지역들은 규제 나오고 나서도 되게 건재하거나 비규제 지역으로 오르거나 이런 현상을 보이는데, 청주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엄청 세해졌다고 얘기 들었고요. 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봤을 때 청주가 입주 물량이 적지 않습니다. 공급이 적지 않고, 그리고 이게 실수요가 움직이려면 청주가 상승장이 좀 지속이 됐어야 돼요. 상승이 좀 지속되면 이제 청주에 원래 거주하시는 원주민 분들도 야 진짜 우리 지역이 안 오를 줄 알았는데 값이 오르네? 이거 이제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실수요 전환이 가격이 오르다 보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떨어지면 할 것 같지만 절대 떨어지면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야지만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청주는 이제 불이 붙기 시작했었고, 그래서 이제 아직은 실수요자분들이 야 지금 우리 거 사도 되는 거야? 우리 지역이 왜 오르지? 청주는 이렇게 오를 지역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규제 측이 떨어지니까 실수요자들은 수요로 전환이 못 되고 투자자들만 지금 들어와서 이제는 군부를 떼고 있는데 물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청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도 상승 기간이 약간 어느 정도 돼서 이 실수요자들도 이제 슬슬 움직이려는 상황 인 지역에 투자를 하시거나, 그래야지 나중에 엑시스를 할 때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보고, 그게 아니면 입주 물량이 이제 앞으로 없어서 전세가가 반등하거나 전세도 많이 없거나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지만 아마 크게 문제 없이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둘째로는 이제 레버리지를 함부로 쓰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이번 계기로 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 규제에 있어서 영향받는 부분이 법인 중과세 부분 말고는 없어요. 왜냐면 계속해서 레버리지를 줄이고 있었고, 몇 년간 걸쳐서 거의 대출이 20억 넘던 거를 10억 정도로 대출 금액을 저는 줄였거든요. 대출 10억 정도로 줄이고, 물론 이제 그만큼 그 중에 일부는 또 이제 전세보증금으로 돌아서긴 했지만, 그 전세보증금 레버리지를 쓴 곳들은 실수요가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다면 누군가 새로운 전세 세입자로 체인지할 수 있는 그 레버리지잖아요. 근데 대출 레버리지는 체인지가 안 되죠, 막으면. 그래서 저는 대출 비율을 계속해서 지금 줄여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이주하는 것도 저는 아예 대출 생각 안 하고 내 생돈으로 다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집들을 팔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서 저는 사실 크게 타격을 받은 건 없었거든요. 법인도 사실 종부세 내기 전에 어느 정리를 하면 그 타격도 줄일 수 있고, 근데 지금 레버리지를 많이 쓰셨던 분들,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분양권을 뭐 여러 개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 중도금 실행도 안 시킨 분양권들이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어느 지역은 법인도 중도금 대출이 된다고 그래서 20개씩 한 법인에서 한 데도 있고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제가 알기로 프리미엄이 6천 정도씩 올랐어요. 그러면은 12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12억 벌었다고 좋아했겠지. 근데 문제는 아직 중도금 대출 실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 12억 다 날아가는 거지. 내 돈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의 투자는 레버리지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지 않고 내가 커버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진행을 해나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수준 내에서 조정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 정책이 아니었나. 기사가 나왔어요. 네. 22번째. 네. 이거 월마다 나와? 이제 무슨 월간지야, 월간지 정책이. 22번째 대책을 하겠다. 네. 이제 세금 쪽과 관련된 거 네. 같아요. 포커스가. 뭐 이게 나온 건 뻔하죠. 공시지가 현실화 시키겠다. 매가랑 거의 차이 없게 만들겠다. 그러면 현실화. 그다음에 뭐 비과세 조건 뭐 더 강화시키겠다. 양도세 중간은 사실 여기서 더 때리기는 힘들 것 같고, 그동안 세금 좀 약했던 것들 더 올리겠다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지금 법인을 보면요. 저는 사실 이번에 법인 규제책을 보면서 되게 정부가 많이 현명해졌다, 똑똑해졌다라고 느꼈던 게, 법인을 보고 딱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종부세는 일괄로 4%를 때려서 이거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공시가 10억이면 매년 4천만 원씩 종부세를 내야 되는데, 근데 양도세는 10%에서 20%로 10%밖에 안 올렸어요. 야, 양도세는 별로 안 올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기존에 파리 대책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얘기했죠. 중과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팔고 싶은데도 못 팔았다.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지금 법인이 그 경험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양도세는 많이 안 올리고 보유세를 엄청 올린 겁니다. 만약에 양도세를 법인도 징벌처럼 많이 올렸으면 계산을 하겠죠. 야, 이게 종부세가 더 손해일까? 그쵸. 파는 게 더 양도세를 많이 내는 게 손해일까라고 계산을 할 텐데, 이거 누가 계산해도 양도세 10%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팔아버리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럼 시장에 매물이 나오죠. 그럼 실수요자가 그걸 잡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번 법인 규제도 엄청 머리를 잘 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금 규제가 22번째 나오는 것도 지금 공시지가도 그렇고, 공시지가는 약간 보유세 개념이죠. 보유세 개념으로 해서 종부세나 재산세를 늘리겠다는 쪽이고, 그리고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이용해서 계속 갈아타기 하면서 투자 겸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수요까지도 차단하겠다는 저는 위지 표명이라고 보거든요. 이 수요는 사실 팔지 않으면 세수가 확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야, 너 살려면 짧게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익 내려고 실거주 마련하지 말고 정말 오래 살 곳을 사라는 시그널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 핵심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보유세를 올리겠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생각까지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양도세를 중과했던 거를 풀면 똑같이 개인도 고민하겠죠. 보유할 것인지 팔 것인지. 비교해보고 이제 또 나올 수 있는 양도세가 적으면 파는 쪽으로 그거를 바꿀 수도 있겠죠, 경로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리고서 지금 세금을 올리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 이번에 많이 퍼졌죠, 그 재난지원금으로. 네. 그런 것들 어느 정도 세수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정부 입장에서는 종부세, 재산세 받는 것보다 많이 거래되게 해서 취득세랑 양도세를 받는 게 훨씬 커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도 양도세, 취득세가 훨씬 크잖아요. 네. 정부가 정말 세수가 주된 목적이었다면 저라면은 매매를 훨씬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췄을 겁니다. 근데 보유세를 올린다는 소리는 세수 확보 목적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너네 이제 실거주자를 위해서 좀 물건 팔아 가지고 있는 거 보유하면 너네 이제 힘들게 할 거야 라는 목적이 좀 더 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단톡방에서 지역 얘기가 나왔는데요. 조금 마음고생을 하셨던 분이에요, 몇 년간. 영종, 이번에 묶였죠? 예. 네, 영종 어떻게 보세요? 크게 투자금적인 메리트가 없죠. 팔 때도 다주택자분들은 중과되고, 그럼 결국 실수요자가 그걸 받아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동안 영종이 크게 부응을 못했던 것도 실수요자분들이 안 받쳐줬기 때문에. 그리고 영종도가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투자자들이 야, 청라도 이렇게 오르고 주변이 이렇게 올랐는데 영종은 아직도 너무 싸다라고 해서 영종을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주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아직 인천 실수요자분들이 영종도에 대해서 매력을 그렇게까지 느끼지는 못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사실 비싸긴 해도 송도나 이런 쪽에 신축 물량도 너무 많기 때문에 영종도에만 신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영종도를 들어가가 싶고,
그래서 저는 사실 영종도는 이 규제로 인해서 청주처럼 좀 피해를 받지 않을까, 상승세가 좀 꺾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올해 묶이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